다음 주제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했는데 뭐 어제 10시간 정도 대치했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니 파면된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도 없는 곳인데 왜 압수수색을 못하게 하는가 이상하다고 봤는데 알고 봤더니 정진석 실장과 김성훈 경호처차장이 이걸 막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거죠? 이 상황이 도대체가? 그러니까 불승낙 사유서를 본인들이 직접 제출을 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내세워서 영장의 집행을 막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지 첫 번째 해주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책임자의 성락이 있어야 된다는 이 부분도 책임자가 누구죠? 우리는 지금까지 그 책임자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압수수색 들어가면 경호처의 책임자가 누굽니까? 한덕수가 책임입니까? 아니면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책임입니까? 이것도 애매모호하니까 자기들이 책임자인데 안 된다라고 하면 그 두 사람이 없더라도 그러면 경호본부장도 이제 책임자니까 안 해준다라고 하면 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자 악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것이었고 이번에 경찰이 어제 아침에 이제 들어갔을 때는 뭔가 이제 돌파해서 아 열어주구나라고 했는데 의외로 안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태클을 걸고 있는 것이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을 것이다. 내부에서 정말로 소위 말하는 김건희 라인이나 김성훈 라인이 아주 강고하게 스크럼을 짜고 막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부 정보를 아시는 분들은 딱 반을 지금 반으로 나뉘더라고요. 그렇지 않다. 경호처는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동조 여론과 저희들처럼 아니다. 저 분명히 내부에 세력이 있다. 조직적으로 내란 세력이 준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좀 충돌하는 것 같아서 제 취재원한테 사실 좀 미안하긴 미안하더라고요. 질문을 계속 하니까 약간 동조나 옹호하는 쪽의 의견도 나오고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이런 흐름들이 좀 읽혀져서 이게 뭐냐라는 좀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를 압수수색하면 본인들에게 뭔가 불리하다고 그렇죠. 생각하니까 이렇게 했겠죠. 예, 우선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이 사람들이 지금 내놓을 내용이 아닙니다. 그 국가의 안보 관련한 내용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한 위험이 있어서 국가의 기관의 장이 이것을 안 된다라고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아주 중대한 사유일 경우에는 이거 그래서 윤석열이 안 된다고 해도 사실은 압수수색이 가능한 거였어요. 그때도. 그렇죠. 왜냐하면 다만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이 파면된 상태예요. 그럼 이 기관의 장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안보와 이런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기 범죄를 압수수색하러 간 것이기 때문에 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고민이 된 건 그런 거였습니다. 처음에 경찰이 그 공수처와 함께 윤석열을 잡으러 갔을 때 갔다가 약간 저항에 당황하면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때 지도부가 있습니다. 공수처 차장과 그 다음에 그 공수처장이 이 부분에서 힘을 안 실어준 거예요. 돌아오게 한 거예요. 제가 직접 전화도 했는데 돌아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수처에 가서 세게 3박 4일을 갔어요. 그때 밤 11시까지. 그러면서 그 공수처도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았죠. 네. 그러면서 경찰하고 준비를 잘해서 법적인 문제 없게 잘 준비해가지고 거대하게 가서 압수수색 해오잖아요. 그럼 이번도 마찬가지다. 갈 때부터 이 경호처가 저항이 있는데 일정 숫자가 가지 이만큼이 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일정 숫자가 갔는데 이들이 저항을 하니까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전처럼 더 많은 숫자가 가야 된다. 그래서 확실하게 압도하고 제압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럼 그렇게 하려면 누가 힘을 실어줘야 되냐. 그래서 제가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둘 수는 없습니다. 그때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행안위에서 나섰었죠. 그리고 우리가 또 법사위에서 검찰을 통해서 나서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가서 들어가야지 됩니다. 이미 제출 안 됩니다. 벌써 그 안에 증거가 어떻게 없어졌는지 어떻게 인멸하고 있었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지고 오고 증거 인멸한 것들은 다시 범죄로 구속사유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증거 인멸이 있다면 윤석열의 재구속사유도 또 나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좀 더 힘을 실어보자 이런 상황입니다. 실제 경호처 내부 이제 사정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국민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대통령이 머물던 공간에 있던 것은 철저하게 보안, 국가안보 차원에서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 그것은 직업적 의식이다 이런 이야기 좀 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여태까지 경호처 다 취재했고 그게 다 팩트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연판장 사태도 사실상 주도한 아마 그 연판장 주도 세력 중에 가장 이분이 고창일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한 말이 다 맞았어요, 여태까지. 그리고 어제 그 사안과 관련해서도 제가 되게 길게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보도 나온 거랑 너무 달라, 솔직히 말하면. 예. 그래서 보도 나온 게 사실이라고 믿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상호 기자가 무슨 뭐 경호처 갑자기 대변인 됐나 이런 인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일단 경호처 내부 연판장 주도 세력이 생각하는 하는 말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짧게 좀 합시다. 네, 여러분들이 예, 판단하세요. 일단 세 가지야. 이거는 어느 정권이라 하더라도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 자체를 완전히 오픈하는 건 서로 부담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협의가 있었던 그래서 거죠. 지난 정권에서도 완전 오픈한 적 없고 서별관 쪽에서 만나서 원하는 거 이렇게 주고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이건 경호의 기본 자기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른바 경호 본능이고, 두 번째는 자기들이 압수수색 거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을 해요. 어제 우선 목록 작성했고 내일까지 최대한 제출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랍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뭐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겠지? 그럼 시간이 지체된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이게 그냥 일반 서버가 아니라 비화폰 서버, 특수 서버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이걸 잘못해서 꺼내는 과정에서 이거 서버 통째로 줄 수는 없지 않느냐. 네. 요걸 이제 카피를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요게 내부 통신 직원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서버 관리 업체에서 와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를 논의하고 있는데 아마 밖에서 불러야 될 것 같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도 시간이 걸리는 것이 있다. 이게 대체적인 내용입니다. 네, 오늘 서영교 의원님이 모처럼 나오셨는데 준비를 많이 해오셨어요. 판넬과 관련해서. 이거 뭐 저희 보여주시려고 들어오신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네, 저희는 이제 오늘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오늘이 특검법, 네. 명태균 특검법, 내란 부결, 특검법, 네. 그동안 재의결 왔던 여러 가지가 부결이 됐단 말이에요. 네. 197명까지 올라갔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진짜 아깝습니다. 예, 둘다 진짜 197. 아깝습니다. 네. 그래서 내란 특검법이 197표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너무 아깝네 이렇게 됐군요. 네. 너무 아깝고 그 다음에 명태균. 명태균 특검법 197표. 그러니까 2표가 모자랐어요. 예. 예, 제적이 299명이에요. 예. 3명이 없어서 예, 299명이라서 2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2표가 야. 없었죠. 너무 그래서 아깝네요. 너무 아까운데 근데 명태균 특검법은 4개가 무효표예요. 무효표가 4개니까 저쪽은 98표예요. 108명이잖아요. 저쪽이. 108명인데 98표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명. 10표가 이탈을 한 거예요. 그러네. 무효표를 내가 사실 오기 전에 무효표가 뭐 어떻게 썼길래 무효표야 이거 좀 찾아봤는데 체크는 못했어요. 그러면 그들 안에서는 홍준표,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오세훈 그리고 윤상현 등은 정리해줘라 이런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내용은 다 정리해달라고 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난 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제가 바로 그 기자회견을 했죠. 오케이. 안에서 전부 다 명태균 특검법 통과시키길 바라고 있다는 시그널을 다 봤어요. 그런데도 부결시켰으니 여러분은 심판을 받을 거예요. 이제 더 강력한 명태균 특검법으로 확실하게 처벌해 줄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내란 특검도 마찬가지고 제3자 추천 이제 이게 아니라 확실한 특검. 그렇죠. 이제 다시 하는 게 더 좋죠. 예, 잘 됐어, 그렇습니다. 이제. 예. 언제 다시 발의를 합니까? 이제 저희가 대선도 있고 그런데 저는 바로 발의합니다. 명태균 특검법 제가 대표 발의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바로 대표 발의해서 제3자 추천안을 제3자로 하나 뭐 그 강력하게 저기 윤석열과 관계 없는 곳에서 특검을 그렇죠. 추천하나 그렇게 해야죠. 뭐 안 되긴 마찬가지고 예. 될라 그럴랑 말랑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그래서 추천 받으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더 강력하게 그때까지만 해도 윤석열이 소환되지 않는 상태였잖아요. 네, 그렇죠. 소추권이 없었는데 지금은 네. 윤석열을 데리고 오는 특검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일자가 네. 어떻게 됩니까? 지금부터 이제 발의를 하면 국회에서 일단 의결을 하는 건 언제쯤 지금 예상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발의하면 이번
다음 주 정도에 대표 발의하겠죠. 다음 주. 다음 주 대표 발의하면 이게 이제 급하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숙려 기간 없이도 또 그 본회의 이제 법사위에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 법사위 전체에 상정을 하면 그걸 이소위로 보내서 이소위에서 마저 만드는데 또 한 일주일 정도 걸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4월 안에 의결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빠르면. 예, 예. 근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본회의 잡기 나름이라서 본회의가 잡히면 그렇게 의결을 할 수 있게. 21일 날 윤석열이 이제 공개되는 재판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네.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겠네요. 네. 레티지아님께서 서영교 의원님만 나오시면 너무 좋습니다. 파이팅! MJA님도 서영교 의원님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서영교 의원님 응원하시는 분들 많은데 앞으로도 좀 자주 네. 모시고 아주 시원하게 얘기 잘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